자, 다음은 함수를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함수의 분류. 여러분이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이런 것들은 함수의 식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거거든요. 특히는 함수의 식에 집중하는 거고, 우리는 함수의 정의가 대응관계였으니까 대응관계에 따라서 함수를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수의 분류 첫 번째는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x1 정의역의 원소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다 이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여기 1, 2, 3, 1, 2, 3, 4라고 주어져 있을 때 얘가 함수가 되죠, 그죠? x 값 하나에 y 값 하나가 대응되니까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 녀석에 의하면 1과 2는 x 값이 다르죠. x 값이 다른데 y 값이 서로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는 맞지만 1대1 함수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x 값이 달라지면 y 값이 달라진다. 이게 1대1 함수인데 그냥 여러분이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정의역에서 화살 쏜다 그랬죠, 그죠? 1대1 함수는 쏜데 다시 쏘지 않는다. 쏜데 다시 쏘지 않는다. 다시 안 쏨. 이런 함수를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화살 2방 맞았죠. 얘가 쐈는데 얘도 쐈죠. 이런 거 안 된다 이겁니다. 얘가 1대1 함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1대1 함수가 되려면 만약에 1대1 함수가 되려면 1, 2, 3, 1, 2, 3, 4 되어 있으면 만약에 1이 2로 쐈으면 2는 다시 2로 못 쏘는 겁니다. 한 번 쏜데 다시 쏘면 안 되니까. 그럼 2는 딴 데로 쏴야 되겠죠? 4 같은 데로 쐈어요. 그럼 3은 2하고 4에는 못 쏘고 1, 3 중에 하나 골라서 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모두 다 다른 녀석에게 쏜다. 그래서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 1대1 함수가 되는 겁니다. 1대1 함수. 자, 요걸 1대1 함수라고 부르니까 이 녀석의 이 명제의 대우를 한번 구해보죠. 대우. 그래서 이거 fx1과 fx2가 같으면 이걸 읽을 때는 y값이 같으면 이라고 씁니다. y값이 같으면 x값이 같을 때, x값이 같을 때 얘를 우리가 1대1 함수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자, 대응관계가 나와 있으면 이게 1대1 함수도 아니다가 명확하게 보이죠, 그죠? 맞죠? 그런데 대응관계 말고도 그래프로도 우린 이걸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프로 이걸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로 읽어내야 됩니다. 자, 요렇게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y는 fx 이런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얘는 당연히 함수 맞죠? 함수 맞는데 얘가 1대1 함수인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1대1 함수인가요? 자, 결론 얘기하면 얘는 1대1 함수는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여기 3이라고 쓰고 가로로 선을 그어보죠. 그리고 만나는 점 이렇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 그래프의 의미가 뭐냐면 y값이 3이 되는 x값이 몇 개 있는 거죠? 2개 있는 거죠. 그 말은 정의역에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요 녀석이 전부 다 3이란 녀석으로 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는 맞지만 1대1 함수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1대1 함수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대1 함수를 찾는 방법, 그래프로 찾는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가로로 선을 그어서 가로로 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됩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남. 이렇게 되면 얘는 1대1 함수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y값이 나오는 x값이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자, 당연히 함수가 맞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선을 그어도 몇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만 만나죠. 그러니까 y가 얘가 나오는 x값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x값 하나에 y값 하나, y값 하나에 x값 하나가 대응되는 걸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불러줍니다. 자, 두 번째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걸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줍니다. 1대1 대응. 다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예를 들면 자, 1, 2, 3, 그 다음에 1, 2, 3, 4.
자, 이렇게 대응관계를 맺어줄 때 이렇게 갔다고 봅시다. 그러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 함수 되고요. y값 하나에도 x값 하나 한 발씩만 맞았으니까 1대1 함수 되죠. 함수 맞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도 맞습니다. 1대1 함수도 맞는데 자, 치역은 2, 3, 4 요 세 개인데 공역은 1, 2, 3, 4죠. 치역과 공역이 다르니까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다 이겁니다. 1대1 대응은 아니다. 1대1 함수는 맞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게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요 1이 없으면 됩니다. 1이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짝 지워주면 이게 바로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의역의 개수랑 그 다음에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요. 정의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는 같아야 되고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원소의 개수가 같은 이제 1대1 함수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놈도 빠짐없이 화살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화살의 개수랑 서로 같아야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1대1 함수, 1대1 대응 다음에 세 번째 항등 함수가 있습니다. 항등 함수. 자, 항등 함수는 자, 항등이라는 말 때문에 뭐 항등식하고 비슷하게 집어넣은 녀석이 그대로 나오는 게 항등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뭐 이런 상자 그린 적 있죠, 그죠? 여기 뭐 집어넣는 것, 나오는 것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1을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뭐 이렇게 3 집어넣으면 3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함수가 항등 함수예요. 자, 대응관계로 표현하면 자,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간다. 집어넣은 녀석이 다시 나오는 게 이게 항등 함수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이게 항등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항등 함수는 기본적으로 뭐 fx는 x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집어넣는 게 그대로 나오니까. 맞죠? 그래서 집어넣는 게 그대로 나오는 함수를 우리는 항등 함수 이렇게 불러주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자, 이렇게 정의역이 뭐 1, 2, 3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여기 1, 2, 3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봅시다. 자, 상수함수는 이 세 개가 똑같은 녀석으로 간다. 이게 상수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란 얘기는 보통 변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따라서 x값이 뭐가 되든지 간에 하나로 고정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치역의 원소가 하나인 함수 아니면 다 똑같은 녀석으로 가는 함수 이걸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불러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함수는 대응관계에 따라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 네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이 중에서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 두 개 잘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역이 1부터 x는 3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역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함수 식이 fx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1대1 대응이 되는 뭐 a, b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다시 정의역이 1부터 3까지 그 다음에 공역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1대1 대응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뭐 a, b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교 시험에서 되게 자주 나옵니다. 자, 얘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해야 되는 건데요. 자, 선생님이 한번 표현을 해볼 테니까 한번 따라 보세요. 자, 정의역, 좌표 평면을 다 그리지 않고 정의역이 1부터 3까지니까 여기 1부터 3까지 함수를 끊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끊어보고요. 자, 공역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니까 y축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렇게 끊어보겠습니다. 자, 요 안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죠. 뭐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y축이 이렇게 지나가겠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x는 1에서 3까지, y는 2에서 4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얘는 1차 함수니까 직선이죠, 그죠? 직선인데 이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그어지면 1번처럼 그려지면 얘는 함수가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함수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직선은 1차 함수니까 함수 맞잖아요. 자,
우리는 함수의 본질은 대응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대응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1번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러면 x가 1일 때 y값을 구해라. 그럼 여기겠죠. x가 2, 그 다음에 요 다음에 y값은 이거겠죠. 이렇게 되는 건데 x가 3일 때 y값은 이쪽에 있다는 거 알겠나요? x가 3일 때 y값을 구하면 4를 넘어간다는 거 알겠나요? 그럼 x가 3일 때 y값은 공역이 없죠. 따라서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1번 그래프는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대응관계로 표현을 해보면 정의역 안에 1부터 3까지 숫자가 들어있고 공역 안에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숫자가 들어있는데 1은 뭐 어디론가 갔겠죠, 그죠? 어디론가 가서 자 어디론가 갔는데 3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3은 4보다 더 큰 값으로 가야 되니까. 따라서 3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고 불러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1번처럼 그려지면 얘는 함수가 아닌 겁니다. 이해가죠? 따라서 이 직선을 1번처럼 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함수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2번처럼 그려봅시다. 자, 그럼 얘는 함수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함수가 되나요? 자, 함수는 x값 하나 이용해서 y값 하나 버티컬 테스트를 거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쭉 x가 1일 때 여기, x가 3일 때 여기니까 모든 값을 다 같죠? 그래서 얘는 함수는 맞습니다. 함수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1대1 대응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1대1 대응인가? 라고 물어보면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왜 1대1 대응이 아니냐면 다시 한번 대응표를 그려볼게요. 자, 요 함수는 정의역이 1부터 3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역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을 대입했을 때 요 값이 나오죠. 그럼 1은 분명히 마이너스 2보다 큰 값으로 가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3을 대입했을 때 요 값으로 갑니다. 따라서 요 녀석의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 알겠나요? 이렇게. 치역은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니까 여기 있는 값들이 이 안쪽으로 몰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공역은 여기인데 치역은 여기니까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다 이거겠죠. 그죠? 1대1 함수는 맞습니다. 1대1 함수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만나니까 1대1 함수는 맞는데 1대1 대응은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요 부분이 없어져야 되겠죠. 짝이 없는 게 없어져야 되겠죠. 맞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x값에 빠지는 것도 없고 y값에 빠지는 것도 없어야 되니까 요쪽 끝에서 출발해서 요쪽 끝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 3,4를 지나는 여기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 3,4를 지나는 직선으로 풀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도 되겠죠. 그러면 a, b의 값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있죠, 그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직선인데 이번 반대쪽으로 하면 되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지면 자, 1,4랑 3,2, 3,2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알겠죠? 요 두 개를 만들면 1대1 대응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요 녀석 어떤 정의역과 공역 내에서 1대1 대응을 만들려면 이쪽 끝에서 출발해서 이쪽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자, 굳이 직선으로 갈 필요 없이 이렇게 이어져도 1대1 대응은 가능하고요. 대신 이렇게 휘어 들어가면 1대1 대응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대1 함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 그 다음에 상수함수, 항등함수까지 다뤄봤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에 관한 자주 나오는 문제들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